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너도 나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표 전에는 눈치라도 보는 듯 하더니 이제는 아예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기는 죄가 없으니 재수사를 하자, 이런 말을 나오는 대로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강도살인, 강간범, 이런 흉악범들조차 피해자의 잘못을 떠넘기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마치 대통령을 동네북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개나 소나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지 않나, 이놈저놈 나서서 탄핵을 주장하지 않나, 심지어 대통령을 겁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포옹글이라면서 올린 글이 있는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글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떳떳하게 나돌아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러더니 심지어 대통령을 겁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가 오늘 올린 글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색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포기에는 너무나도 천박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포온 글이라고는 하지만 황운하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황운하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수부장 정도에서 공직을 마쳤어야 할 사람으로 실패가 사필 규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무려 20가지를 나열했는데 좌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검찰 독재 주장은 기본이고 정치 사상도 없고 야비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번번이 거부권을 휘두른다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친북 성향의 표현도 보입니다.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아메리카 제국주의 이념에 복속시켰다, 이런 식입니다. 명색이 지방경찰청장까지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 이런 글이나 퍼나르는 것을 보니 정말 미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속위기에 처해서 처지가 궁핍해졌다고 해도 자기 체면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검찰을 동원하여 정적을 모두 범죄자로 몰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 황운하가 이 글을 올린 배경이 이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감생심 자기가 마치 윤 대통령의 정적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은 권력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 죄도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는 이틀 전에는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 비리와 측근 비리에 대한 당시 수사가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경찰에 누명을 씌우고 김기현 측근 비리도 덮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이 고래고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충돌했는데 검찰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엮어넣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특검에 의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걸핏하면 특검을 주장해왔죠. 그러다 보니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특검을 운운하는 개가 웃을 소리를 마음대로 지금 짓거리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실은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1심 재판부가 왜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특검을 임명해서 재수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기간 내내 무엇을 위해 일을 할까요? 과연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는 4년 내내, 아니 4년은 버티지 못할 것이고 어쨌거나 구속되는 그날까지 자기 구명운동을 하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고도 검찰개혁이니 민생이니 입에 달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참 부하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황운하보다 마음이 더 급하죠. 아들, 딸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재판부도 지정됐습니다. 빠르면 올 여름이라도 최종 심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노래 부르더니 이번에는 또 대통령을 만나자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봤기 때문인데 꼴cab하고 얍삽한 생각이었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달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 만약 범법자가 아닌 보통의 정당 대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나자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대통령들은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범법자들이 한 무더기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은 누가 뭐래도 자기 보신일 것입니다. 범법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까지도 판사에게 큰 소리치는 얼토당토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압승했으니 자기도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교도소 면회실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다는 것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녹음해서 모두 듣고 있을 것이다. 야, 이 XX들아, 니들 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어.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안한 표정은 커녕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래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당선자는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의 통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했습니다. 통제 이유가 가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출석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 권칠성 대변인 최상병 사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겁박했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 그럴 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밀리면 앞으로 3년 내내 끌려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 변화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숙이든 안 숙이든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이재명이나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중단시키고 대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검찰공화국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정권교체 후에 신속하게 단죄하지 못했던 데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단죄는 정치와는 별개여야 합니다. 법치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